자, 학습 게시판 Q&A 네 번째 내용입니다. 역률 개선 콘덴사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하나인데 문제에서 대입할 때 자꾸 공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올리신 분들은 전력공학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실기에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력공학 선생님께 많이 올려주신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선 필기 전력에 많이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제 역률 콘덴사 용량, 역률을 계산하기 위한 콘덴사 용량 문제가 필기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실기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 뭐 필기에서도 나온 유형 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률 개선 콘덴사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여러분들 벡터 싫어하죠? 근데 이 벡터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벡터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이제 앞으로는 이 질문 전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벡터적 개념을 모르고 그 문제에 대한 그 내용만 계속 이렇게 습득을 하다 보면 살짝 문제 바꾸잖아요. 그럼 또 질문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식이 바뀐다 그랬는데 실제로 변형되는 식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변형되는 식의 원리하고 개념이죠.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문제 바뀔 때마다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분명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상당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벡터적인 개념, 변형되는 식의 개념들을 자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통틀어 가지고 전력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확실하게 해준다면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콘덴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벡터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률을 계산하는 건요, 유도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이 유도부하라면은 L이 있다는 거죠. L부하인데 L만 있는 회로는 절대 없어요. R이 접속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R과 L이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RL 직렬 회로다. 자, 이 부하를 우리가 무슨 부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긴 부하가 바로 전동기죠. 그러나 역률이 떨어지는 부하는 전동기 부하예요. 전등 전열기 부하는 역률을 거의 1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산업용이 아니고 주택용은 역률이 거의 90% 이상 100에 가깝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동기는 많이 쓰지 않죠. 물론 에어컨이나 요즘 실외기 돌리는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은 역률이 동작을 할 때 떨어지는 그런 부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동기가 접속되어 있을 때 이제 보통 역률이 떨어진다. 이때 역률을 개선하려면 콘덴사를 병렬로 달아야 된다. 자, 요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때 이 콘덴사를 바로 역률 개선용 콘덴사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벡터적 개념이니까 벡터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개선이 되기 전 개선이 되기 전에는요, 유효전력과
무효 전력이 있었습니다.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그러면 유효 전력은 요 R이고 무효 전력은 L의 몫이에요. P는 R에서 나오는 거고 요 Q의 원은 L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성하면 요렇게 그리는 게 바로 뭐가 되죠? 이게 피상전력이 되죠. 이게 피상전력. 완. 그러니까 역률을 계산하기 전입니다. 네, 이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콘덴사를 연결했죠. 콘덴사는 진상입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 J축에다가 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L은 지상이잖아요. 지상이니까 역률이 떨어진 사상안에다가 그린 거예요. 자, 콘덴사는 설치하면 위로 가죠. 이 콘덴사 용량에 따른 무효 전력입니다. 그러면 자, 위쪽과 아래쪽으로 간 것은 서로 180도 위상차 때문에 공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Q2만큼 Q1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 이만큼이 이제 Q2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걸 Q2라고 하지 말고 QC라고 할게요. 이걸 QC라고 하겠습니다. QC. 콘덴사 용량이니까. 네, QC.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 부분.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을 Q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Q2라고 하자. 자, 그럼 Q2는 어떻게 되는 거죠? Q2의 값은 새로운 무효 전력인데 Q2는 Q1에서 빼기 QC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덴사 용량만 구하고 싶으면 Q1에서 Q2를 빼주면 된다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새로운 Q2하고 P하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여기 새로운 피상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률이 개선된 만큼, 역률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증가된 만큼, 코사인 세타가 증가된 만큼 뭐가 된 거냐? 결국은 세타가 줄어든 거죠. 원래 이게 세타 1이었는데 개선이 되니까 세타 2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줄어들면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코사인 세타 값은 증가되는 거예요. 역률을 개선시킨다라는 얘기는 세타를 0에 접근시키겠다. 세타를 줄이겠다라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률이 세타가 줄어들면서 역률이 개선이 되고 피상전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역률이 증가가 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이 값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사이 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게 QC가 되는 건데 이 QC가 공식이 뭐예요? Q1-Q2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 벡터 개념을 알았으니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Q1이고 P는 안 변했잖아. 그죠? P는 안 변했어요. 이게 Q2인데 P는 안 변했어요. 이게 세타 1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 1은 밑변분의 높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세타 2가 나올 거예요. 자, 탄젠트 세타 2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은 P값이죠. 유효 전력을 안 변했어요. 그리고 콘덴사 용량은 Q1-Q2니까 Q1이 뭘까? P 탄젠트 세타 1 빼기 Q2는 P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를 묶으면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역률을 계산하기 위한 콘덴사 공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공식은 분명히 콘덴사 용량을 구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콘덴사 용량. 그러면 콘덴사라는 어떤 기계기구 장치의 용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바로 안 써요. 무효 전력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단위는 kVA로 씁니다. 왜? 기기전격이니까. 기기전격은요. 바라는 단위를 안 써요. 볼트, 암페어 이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전력 공식이니까 볼트, 암페어 이게 되는 거죠. 이때 요 앞에 있는 P의 단위는 뭐예요? 이 앞에 P의 단위. 요 앞에 P의 단위는 그렇지. 와트 단위라는 거. 뭐 킬로와트라고 쓰겠습니다. 킬로와트 단위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만약에 킬로와트를 안 주고 자 여기가 S1이고 여기 S2인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건 S1에 S2에 S2 안 주어지죠. S2는 지금 역률이 개선되면서 이제 피상전력이 줄어들었는데 주어질 때는 S2가 아니고 S1이라는 요 성분을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가 킬로와트라 해야 되는데 여기에 S1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단위가 안 맞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공식도 있을 겁니다. 이 내용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선생님 여기에 지금 왜 코사인이 곱해졌습니까? 지금 요 괄호 안에 있는 건 똑같은데 괄호 안에 있는 건 똑같은데 요 앞에 있는 게 틀리잖아요. 요건 P로 놓고 요거는 S 코사인 세타 1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예요. 요래야 킬로와트가 되니까. 여기서 S1이라는 건 kVA 단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와트로 환산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자, 이게 기본 벡터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벡터의 개념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벡터의 개념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고, 이제 변형되는 식의 개념. 네, 이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바뀌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벡터적으로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구하라는 것이냐? 자, 콘덴사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항상 콘덴사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부하 증가 증설분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전력 개념, 유효, 무효, 피상 이 개념은 모르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네요. 3000kW 나왔죠. 역률이 0.8인데 역률을 90%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1이 0.8이고 코사인 세타 2가 0.9면 콘덴사 용량은 뭐 3000에다가 곱하기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8분의 0.6 빼기 0.9분의 사인을 계산할 때는 1-0.9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상가함수에 대한 표현을.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네, 이건 뭐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잠깐 바뀐 걸 볼래요? 역률이 80%인 10kVA의 부하를 가지는 뭐 바뀌었죠, 문제가 자체. 주상변압기 2차 측에 2kg의 콘덴사를 접속하면 주상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몇 kVA일까? 뭘 구하라는 거죠? 지금 새로운 피상전력 구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상전력.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 다른 거 구하지 말고요. 개선되기 전에 P가 얼마예요? 개선되기 전에 P. 피상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하면 되죠. 0.8. 개선되기 전에 P. Q는요? 10에다가 0.6. 그럼 여기가 8kW고 얘는 6kW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뭘 달았다고요? 콘덴사를 2kg짜리를 달았대요. 그럼 얘가 뭐예요? 진상이죠. 그럼 새로운 무효전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무효전력 Q2. 아까 우리 했잖아. Q1 빼기 QC. 아까는 QC를 구했지만 지금 Q2 구하라는 거니까 6 빼기 2 그럼 4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아까 벡터적인 개념에서 지금 P는 계산돼 있고 Q1이 계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만나는 지점까지 계산한 건 원래 비상전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Q2를 구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S2가 되는 거죠. 지금 구하라는 게 S2라고. 그러니까 S2는 어떻게 되는 거야? S2는 P하고 Q2하고를 합성하면 되는 거죠. 루트 P는 원래가 8이었으니까 8제곱 플러스 4제곱. 계산하면 답이겠죠. 어떤 공식에 적용하는 것보다도 어떤 벡터적인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죠. 다음. 전격 용량 300kVA 변압기의 늦은 용률 70%의 부하에 300kg를 공급하고 있다. 지금 합성 용률 90%로 계산하여 이 변압기 전 용량의 것에 공급하려고 한다. 이때 증가할 수 있는 부하. 이거 뭐냐? 이거 완전히 이 바뀐 문제죠. 완전히 바뀐 문제. 볼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문제 이거 못 푼다니까요. 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P가 얼마고 Q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역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P상분이 주어졌죠. 다녀보세요. 300kVA 였잖아. 300kVA의 변압 용량이 있는데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 1을 적용했더니 코사인 세타 1이 몇 프로였다? 70%네요. 70%. 자, 70%였다. 0.7이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요. 봐요. 여기 나오죠, 여기. 300에 곱하기 0.7이고요. 이건 뭐예요? 300에 곱하기 0. 아니죠. 루트 1-0.7의 제곱. 여기 요거였죠? 네, 이건 코사인이고 이건 사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는데, 자, 역률을 90%로 계산했대. 어찌됐든 간에 90%로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계산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코사인 세타 2가 뭐가 되느냐? 0.9가 될 거, 0.9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효전력이 이렇게 생길 텐데, 새로운 무효전력 2가 생길 텐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요게 S1이고 요게 S2잖아요. 그럼 S2가 S1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작아지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문제에서 역률을 계산해가지고 변압기 전체 용량 300kg를 다 쓰겠다 이 말이야. 어머? 그러면 역률을 계산한 다음에 변압기 용량을 다 쓰겠다?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S2에서 끊는 게 아니고 쭉 더 가서 여기까지가 S1과 같아질 때까지를 사용하겠다. 역률은 얼마로 그대로 세타2로 유지를 하면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300.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이 300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는 어떻게 돼? 자,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린 게 유효전력이 되죠. 새로운 유효전력. 그잖아. 그러면 이 사이가 바로 뭔데? 이 사이가 킬로와트 증설이다. 킬로와트 증가분. 그래서 델타 P가 뭐냐? P 다시 마이너스 P 값이 된다. 그럼 P 다시는 뭐예요? P 다시는? 이게 뭐예요? S1 그대로 썼잖아. 코사인 세타 2 하면 되고 빼기. P는 원래 S1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값. 네. 그래서 공식이 S1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S1은 300이니까 코사인 세타 2가 0.9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은 0.7 빼버리면 답 나오겠죠. 이게 얼마냐?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죠? 계산하면 되지. 이런 문제. 네, 완전히 그 유형이 바뀌는. 네 번째, 피상전력 P.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부하가 있었는데 역률 100%로 계산한다. 콘덴사 용량은 얼마겠느냐? 지금 여기 KVA잖아요. KVA.
그럼 아까 우리가 공식 썼던 S1 코사인 세타 1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 요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때 요 S1을 P라고 쓰라는 거야. P라고. 그리고 계산 전이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역률이 100% 계산된다라는 건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1이고 사인 세타는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0 돼버리는 거죠. 이게 답이네. 그럼 뭔데? P에 코 지워버리니까 사인만 남죠. 사인 세타 대신에 뭘 쓸 수 있는데?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콘덴사 용량 뭔 공식이 이렇게 많아? 많은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벡터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변형이 될 때마다 벡터적인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적용을 하라 이거예요. 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 기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시면 식이 변형될 때마다 만들어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식의 공식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적응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전력의 표현 자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역률을 계산하기 위한 콘덴사 용량에 대한 Q&A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